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손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8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3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꽉 찬 5일짜리 거래일입니다.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 속에서 시장이 좀 갈팡 질팡, 거기에 뭐 전쟁 관련된 부분들, 기업들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지난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보면,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307포인트가 상승한 38,90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 바로 앞선 영상을 보면 이 구간에서의 급락이 좀 있었다. 만만치 않은 급락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회복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진정세는 보여줬어요. 이게 과연 진정이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쇼크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고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아직도 강한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하방에 대한 쇼크를 다 걷어냈을 정도가 되면 이 양봉이 바로 잡아먹었겠죠. 하지만 잡아먹지를 못했고 절반 정도라고 회복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N자형 파동의 기본이 뭡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파동의 절반을 회복하고 다시 빠지는 걸 역N자라고 하죠.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구조 자체는 아직은 역N자예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좀 어렵고, 지난주 토요일은 저도 늦게까지 봤습니다만 연준도 연준이었습니다만 종목들이 아주 전쟁이었어요. 종목들이 뭐 테슬라 쪽에서 모델 2에 대해서 이 종목 뭐 개발을 하니 마니 하면서 주가가 출렁였고요. 뭐 장중 뭐 5%가 넘나드는 등락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보합권에서 회복은 됐습니다만 뉴스에 의해서 출렁임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났던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 기술주들에서의 주가의 좀 버팀 현상들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지난주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간장이 돼서야 변동성을 스타트했고, 이 시간까지 꼼짝 못하는 박스권에서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 발목이 잡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 이 왼쪽 면에서 하락이 강력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 속에서 투자들이 방향성을 못 잡았죠. 사실 이제 본장이 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회복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빼버리면서 상승분의 50% 정도, 약 45%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까지는 나쁘진 않았어요. 아주 정석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트렌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좀 있고, 오늘 역시나 지난주와 좀 비슷하게 좀 박스에서 좀 묶이면서 분위기를 좀 보면서 저울질을 좀 하면서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무거운 모습을 계속 갖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요즘 좀 특별한 부분, 어리둥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도 그 이유가 포함인데, 연준에서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좀 특징적인 측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조금 더 격하게 말할 때는 인상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정도예요. 사실 연준은 지난 11월, 12월, 1월, 2월, 3월을 거치면서 가장 많은 말의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연준이 이런 정도의 스탠스 변화를 언급하진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게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연준 쪽에서의 발언들이 조금 좀 제가 봐도 좀 어리둥절. 사실 그동안 연준을 좀 신뢰했던 것 중에는 연준의 말이 맞든 틀리든 시장에서 그 말이 잘 먹히든 안 먹히든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갖고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대출이와 통틀어서 얘기합시다. 자, 대출이 있는데 대출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율 플러스 알파 변동금리 변화되는 뭐 코픽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상금리가 붙어요. 근데 이제 가상금리가 붙으면서 그 주기를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금리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금리가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다음 달에는 플러스 10%,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20%. 이런 식이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쉽게 변경을 하게 되면, 쉽게 변화를 주면 시장의 참여자들,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은 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일상적인 그냥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금 계획이라는 게 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금 계획이 서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연준 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그동안 사실 그냥 동일했어요. 뭐 금리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지표에 따라서 지표가 좀 괜찮아지면 우리 인하할게 였어요. 근데 그때도 뭐 GDP가 나왔죠. 미국 GDP도 나오고 다 나올 거 다 나왔었죠. 그럼에도 그러한 발언을 했었는데 근래에 나오는 스탠스가 좀 분위기가 묘했죠. 카시카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갑자기 야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처럼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급등락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이 없어요. 이런 시장이 사실은 투자하기가 안 좋아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하루 눈 감고 나면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런 구간은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하냐? 아주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덤벼야 될 자리예요. 투자하기는 무지하게 안 좋은데 투자자로서는 쌍심지를 키워 노려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 돈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때 매매 시간이 몇 시예요? 매매는 몇 번 해요? 손절은 어디서 해요? 익절은 어디서 하나요? 어느 정도 포인트를 보고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진짜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매 시간은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매매 시간이란 게 없어요. 움직여야지 하죠. 또 기회가 있어야 하죠. 그냥 내가 지금 시간이 나니까 지금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그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기회를 줄 때 매매하는 겁니다. 변동성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익절도 마찬가지,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은 왜 우리가 활용해야 되냐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본질을 따라가게 되면 방향성을 인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본질은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횟수가 문제일 뿐인 거죠. 근데 3번 할 거다, 4번 할 거다 이런 기대감 갖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냥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할 뿐인 거예요. 지금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같으니까 각 인사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흐트러 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더욱더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겠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대응하기 쉬운 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기회의 장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 쪽 인사들이 또 출동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자주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매매하기가 제일 까다롭고, 왜냐면 매매 중간에도 갑자기 발언들이 튀어나오면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코멘트 나오면서 시장 방향이 바뀌는 게 수없이 나타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굴수비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카시카리님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수요일날 보우머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굴수비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명상이 하나 나오는데 4월 10일날 03시에 4월 10일날 03시에 뭐가 나오냐, FOMC 의사록이 오픈됩니다. FOMC 의사록이 오픈돼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공개된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의 점도표가 나왔는지 좀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윌리엄스님 나오고 콜린스 나오고 보스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스틱 또 나오고 데일리 총재까지. 이번 주도 연준의 이사님들이 연달아서 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들보다는 연준 쪽의 인사들 발언인데, 문제는 연준 쪽 인사들의 발언들이 기존에 있었던 가이던스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준 쪽의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적인 접근에서도 역시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답지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카시카리님이 화요일날 오전에 나오시거든요. 카시카리님이 화요일날, 그러니까 4월 9일인가요? 4월 9일날 오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연준 쪽 인사들 발언들이 다 저녁 시간, 새벽 시간이에요. 싸움이 간단하죠. 그 시간에 매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 시간에 매매를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 의견들을 이용해서 변동성 매매를 하시려면 저 시간대 매매하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언이 없었던 시기에 매매를 대부분 90%를 다 했어요. 근데 한 10% 정도는 발언이 있을 때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번 멘트가 없었을 때 썼던 90%대는 다 수익이 났고요. 한 번 하셨을 때 매매했을 때는 수익이 났는데 새벽에 수익이 났어요. 새벽에. 그 다음에 아직 하나는 이익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저 시간대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시간대에 매매를 지금 좀 지향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황상 어쩔 수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달려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큰 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큰 거는 FOMC 의사록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좀 크고 그 외에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한 매매를 좀 해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시장 자체가 좀 활기찬 형상을 계속 보일 것 같고, 특히나 제 생각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고 나면 그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좀 등락을 주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흐름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추세가 좀 추종되는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겠냐라고 기대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장에 일단 추세가 여전히 좀 꺾여 있다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회복을 했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고 추세가 여전히 좀 눌려있는 이 상황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을 하더라도 완전히 V자 형태로 되돌아오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추세의 반발력을 노린 저점은 아직은 안착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소견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저희 담당자들이 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쉬는 날인데도 연락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해서
많은 체험 신청자분들을 저희 담당자분들이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응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너무 안 준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해라 뭐 말아라 이런 논리주의자들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상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저는 보통 시장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은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은 보장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새벽에도 왜 회신이 안 되냐 토요일 새벽에도 그러셨다는데 예,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저희가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참여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또 하려 하시니까 힘든 가운데 열심히 하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꼭 최후의 승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도 수익 나름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과정. 단순하게 오늘 10,000원을 벌었냐, 500,000원을 벌었냐, 100,000원을 벌었냐 보다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이 수익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지만 향후에도 그 수익을 지키시면서 평온한 여러분들의 일상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항 송 대표였습니다.